이번 강의는 일반 영양소 가운데 오메가3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DHA와 EPA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DHA와 EPA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DHA는 도코사 헥사에노산의 약기이며 EPA는 에이코사 펜타에노산의 약기입니다. 2. DHA와 EPA는 연어처럼 차가운 물에서 서식하는 어류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또한 물고기 오일 보충제로도 사용됩니다. DHA는 어류 이외에서도 발견되는데 채식의 경우에는 다시마에서 발견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 중 탄소 간의 첫 번째 이중결합이 메틸기로부터 세 번째 탄소에 있는 지방산을 말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유익하며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3. 특히 DHA는 유아기에 가장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생후 6개월은 유아가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뇌, 눈, 신경 시스템이 개발되는데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DHA는 모유에서 발견되며 일부 분유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4. 우리의 몸은 소량의 DHA를 만들 수 있지만 음식이나 보충제로부터 필요로 하는 양만큼 추가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식사 시 충분한 오메가3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해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들은 뇌가 제대로 발달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생선기름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증상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과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과 우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선기름이 우울증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지만 DHA 경우는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EPA가 우울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과 심장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생선기름이 이미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장병으로 진행되는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2. 어류 오일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수치와 혈압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혈전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동맥을 건강하게 만들며 동맥을 좁게 하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플라크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지방산이 많은 물고기를 먹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이 많은 어류에는 연어, 청어, 송어, 정어리, 참치 등이 있습니다. 이미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은 식사 시 더 많은 생선 요리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생선 기름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메가3 지방산과 유아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DHA는 유아의 시각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유 수유는 유아에게 충분한 DHA를 공급받을 수 있는 원천입니다.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과 류마티즘 관절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소규모 연구들은 생선기름이 류마티즘 관절염과 관련된 증상 및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악화한 관절 손상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6번째, 오메가3 지방산과 레이노 증후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손의 소동맥 수축에 의한 일시적 혈액 부족으로 손가락 같은 곳에서 일부가 창백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12g 정도 되는 고용량의 생선기름이 레이너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차가워지는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할 점은 고용량의 생선기름을 먹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감독하에 실시해야만 합니다. 7번째, 오메가3 지방산과 루푸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면역계 이상으로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은 예비 연구에서 생선기름이 루푸스와 연관된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번째, 오메가3 지방산과 폐경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개의 연구에서 폐경기 여성이 EPA를 매일 158mg 복용하는 것은 홍조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면 홍조의 심각도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9번째, 오메가3 지방산과 기타 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EPA를 포함한 오메가3 지방산은 폐 및 신장 질환, 2형 당뇨병, 비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신경성 식욕부진, 화상, 관절염, 골다공증, 대장암의 초기 단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일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1. 대부분의 연구에서 DHA는 성인의 경우 하루에 1000에서 2500mg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EPA의 일일 적정 복용량은 220mg입니다. 2. 일주일에 지방산이 풍부한 물고기를 2번에서 3번 먹는 경우에는 일일 DHA와 EPA를 1250mg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3. 오메가3 보충제가 표준화된 생선기름의 경우에는 일일 3000에서 4000mg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라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참고로 일부 생선기름 보충제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E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도 DHA나 EPA가 적합한지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2. 생선기름 캡슐은 보통 DHA와 EPA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PA만 들어있는 보충제는 유아나 어린이에게 권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성장 단계에서 DHA와 EPA 사이에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3. 생선기름 캡슐은 묽은 변, 소화불량, 트림 같은 가벼운 부작용의 원인이 됩니다. 4. 만일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는 경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복용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혈소판 및 항응고 약물과 오메가3 지방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EPA가 포함된 생선 오일은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DHA는 출혈 위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EPA와 같이 항응고 약물들을 같이 복용하는 것은 항응고 약물들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항응고 약물들입니다. 1. 클로피도그렐이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은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상품으로는 플라빅스가 있습니다. 2. 비타민 K는 지혈시키기 위한 응고인자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와파린은 이러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쿠마딘이 있습니다. 3.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프로트롬빈 생성 억제를 통한 혈소판 제거 반응을 하므로 항응고 작용을 하여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성 심장마비 또는 혈전 용해에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혈압약과 오메가3 지방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DHA와 EPA는 혈압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받은 혈압 약물을 더 강하게 만들어 혈압을 더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 약물과 오메가3 지방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생선 기름 보충제가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병 약물의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유의할 점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생선 기름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아스피린과 오메가3 지방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스피린과 생선 오일 복용은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피린과 생선 오일을 같이 복용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클로스포린 약물과 오메가3 지방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종종 장기 이식 후 거부 반응을 정지하는 데 사용되는 면역 억제제인 시클로스포린의 부작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DHA와 EPA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